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컬처 스페이스 김석희입니다. 작고 예쁜 것들의 편집샵 AMS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사극에서 미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시서화에 능통하다든지 아니면 뭐 서화에 능통하다든지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은 미술에 능하오 막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좀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술이라는 말은 그냥 너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쓰여지는 말이지만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름다운 기술이라는 뜻이죠. 네, 일본 사람들이 서구어를 바꿔서 번역한 것이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일단 독일어의 쉔르쿤스트를 번역한 것이라는 설과 영어의 파인아트를 번역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쓰인 것은 독일의 번역이 먼저예요. 네, 미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72년에 빈 만국박람회에 출품하겠다는 공식 서류, 일본의 관공서 서류에 등장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은 일본이 만국박람회 참가 때 독일어에 붙인 관공서 번역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국어니 수학이니 뭐 사회니 과학이니 하는 이런 학문명들, 그냥 화학이니 공학이니 뭐 이런 말들이 전부 사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서구 문물을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가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게 특별히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당시의 어떤 시대적 흐름, 국제적 상황이 그냥 그랬던 거죠. 아무튼 서화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제국박물관에는 미술이라는 단어가 큰 분류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빈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미술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는 자포니즘이 유행이었고요. 그래서 1876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 때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그 다음에 에딘버러 박물관, 보스턴 미술관, 이런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일본 미술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사갑니다. 네, 일본 최초의 만화 전문 잡지는 자판펀치, 재팬펀치라고 하는 제목의 풍자 만화 잡지였어요.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 와그만, 찰스 워그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워그만은 영국의 화가였어요. 만화가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메이지기에 일본의 기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을 방문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 최초의 서양 화가인 다카하시 유이치의 선생님이 됩니다. 다카하시 유이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연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일본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고 아마 일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을 한 번도 못 받기는 되게 어려워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면. 다카하시 유이치는 일본어 굉장히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어가 담아내기 어렵던 어떤 물질감이나 어떤 생생함 이런 걸 유화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카하시 유이치는 에도마포의 양학 교육기관 요쇼시라베쇼라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공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양화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화를 배우고 그래서 서양화를 보급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일본 최초의 서양화가로 불려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다카하시 유이치가 전시를 했을 때 이 그림이 보면 배경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시실이 굉장히 어두웠고 촛불을 켜놨었다 그래요, 실내에. 그래서 촛불을 켰을 때 마치 이렇게 실물이 둥실 떠오른 것처럼 그림이 보였다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실 아직 흑백 사진밖에 없었던 시대에 사실적인 이 그림은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물 크기에 굉장히 리얼한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가 있었겠죠.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있죠. 이 그림이야말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매직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그림의 어떤 사실성이나 이런 회화적 가치보다 사이즈에 관심이 있어요. 유화인데 사이즈가 일단 폭이 좁아요. 한 37cm 정도. 그 다음에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129cm에 달해요. 그래서 길죠. 아마 당시의 서양 화가들 중에서는 이런 사이즈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실 이 사이즈는 족자의 비율이죠. 족자의 비율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식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그림을 붙여놓고 볼 때 서양 사람들은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서서 그림을 보게 되니까 보통 가로로 많이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앉아서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위에서 아래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 옛날에 붓글씨를 세로로 썼다거나 아니면 뭐 족자가 전부 그렇게 길쭉한 모양이거나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자식 생활 구조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은 사이즈와 내용 면에서,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이 일본 주방의 풍경을 그린 것이니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일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시서화가 아닌 미술은 그 자체로 일본의 근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 이 그림을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컬처 스페이스 미술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미술은 하나의 제도였다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이어갈까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